직장 생활을 하고 나와 시간이 안 맞아서 여행을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어학원을 4개월을 다녔거든요. 영어학원이 끝나고 나면 8시부터 11시까지 그러니까 양산에 가는 지하철 막차 시간에 맞춰가지고 11시 차가 막차였는데 그 차를 항상 타고 왔던 것 같아요. 부산 시민공원에 강연을 하고 막차 11시 차를 타고 양산으로 들어오면 조금 갈아타는 게 많거든요. 매도선으로 갈아타고 한 4번 정도 갈아타는데 집에 양산에 도착하면 새벽 1시였던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와가지고 또 다음날 막팀하고 번호를 바꿔서 막팀으로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강사의 꿈을 키워갔답니다. 그리고 다른 군청에서도 성희롱 예방 강의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고 물론 6개월 전에 그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제대로 제가 준비를 못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준비가 잘 안 됐던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제가 준비가 잘 돼서 전국에 있는 기업체의 성희롱 예방 강의를 다녔다면 성희롱 예방 강사로서 내 인생이 그냥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저는 성희롱 예방 강사로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패했던 인생 이야기가 있고 내 살아왔던 실패했던 경험들을 젊은이들한테 20년의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 돈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지금의 내 현재의 돈을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거를 갖다가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 강사로는 영원히 남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말고 재작년에 캐나다 여행을 저 혼자 다녀왔거든요. 딸이 A4 용지에 한 20장 정도를 김해공항에 가서 해야 할 것, 칩 바꾸고 이런 거, 그다음에 탑승 수속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기재해야 될 그런 것들 영문으로 다 기재를 하잖아요. 캐나다 여행할 때 그런 것들, 그리고 캐나다에 가가지고 구경해야 되는 박물관, 학교, 시청, 미술관, 대학교 이런 것들을 유명한 데를 딸이 전부 다 이래 한 20장 정도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맛집 이런 거,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 구경하는데 경비가 한 6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도 다 딸이 다 티켓을 끊어가지고 저한테 줬었거든요. 그냥 버스를 가서 타기만 하면 돼요. 영수증을 보여주고 나야가라 폭포 이렇게 티켓을 끊었다, 예약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버스를 타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 버스를 타러 가는 그 터미널을 찾기가 바로 지척에 5분 거리에 있었는데 그 5분 터미널 찾는 거 그거 물어보는 거 그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캐나다 항공 타가지고 서울 인천공항에서 캐나다 항공 타가지고 도착해서 입국 심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 영어가 짧다 보니까 별 걱정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입국 심사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또 외국에 여행을 많이 다니러 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보이면은 좀 입국 심사에 내가 얘기를 하면 좀
대신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별 걱정 없이 갔습니다. 저는 뭐 좀 저지르는 주의다 보니까 별 걱정을 잘 안 합니다. 일을 저지르고 뭐 사고는 많이 치지만은 실행력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그냥 뭐 생각하면 강사 자격증 따야 되겠다 하면 그냥 그날 바로 전화해가지고 수업료 80만 원 그냥 송금해 버렸거든요. 그러고 2달 동안 일하면 800만 원 버는데 그 800만 원 그냥 가감하게 다 포기해버리고 2달 동안 강사 자격증 수업 받고 강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뭐 800만 원이 중요합니까? 강사 자격증 따가지고 평생 강사로 살면 뭐 40억, 100억 돈을 버는 거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다 돈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그렇게 돈에 연연해 하질 않았어요. 자기 개발에 그냥 나는 그냥 자기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돈을 벌 기회가 생기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인연을 만나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주의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입이 얼만데 이 돈이 날아가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냥 쪼달리면 쪼달리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로 실패해서 정말 단돈 만 원이 없을 때 쌍용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급여 없이 그냥 영업을 하면 수당을 받는 그런 자동차 영업 딜러로 3년을 일을 했었는데 저는 아침 8시부터 출근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사실 퇴근을 안 했거든요. 약 1.4km 전방에 톨게이트입니다. 시승차가 3천만원, 4천만원 하는 차를 코란드든 렉스턴이든 그거를 끌고 그걸 가지고 가다가 그게 스틱이었거든. 스틱. 저는 스틱 운전을 할 줄을 몰라요. 물론 운전면허증은 스틱으로 땄지만 스틱을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운전을 할 줄 모르거든요. 단돈 만 원이 없는 사람이 그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차를 끌고 시승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기업체 사장님한테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만 끌켜도 몇백만 원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너무나 현실이 어렵고 이걸 가져가서 시승을 해드리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눈에 보이면 그거를 가지고 싶고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아무리 전화로 이 차 좋다, 이 차 한번 가봐라, 안전하다, 정말 교통사고가 나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승차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야 계약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방면으로 좌측 방면입니다. 제가 끊겼죠.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수고하세요. 그래가지고 시승차를 끌고 그렇게 양산, 김해, 창원, 마산, 진해, 울산 정말 저 부산에 그 대변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손님이 고란도 차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잠시 후 그 산꼭대기까지 제가 그 고란도를 시승차를 끌고 그 고객님한테 갔다 왔거든요. 왔다 갔다 4시간 거리를. 그래도 뭐 계약은 못했지만 그 노력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계약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계약하지 않아도 그 고객님이 안 사더라도 그 고객님의 친구분, 지인분,
전방에 그런 분들이 급커브 다 지역입니다. 이렇게 소개로 계약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을 저는 억수로 귀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다스텝 하는 거는 그냥 3천만 원, 2천만 원, 2,800만 원 하는 고란도 다스텝 파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팔았고요. 한 달에 10대를 팔게 되더라고요. 그 손님 한 분이 친구분, 친척분 이런 분들을 어떨 때는 한 사람이 3대를 엮어가지고 팔게 해주는 적도 있었고, 그분이 내가 자동차 영업으로 한 달에 5대를 팔고 한 달에 10대씩을 팔고 하니까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쌍용자동차 영업 딜러로 다시 전업을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를 보고. 또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또 차를 팔더라고요. 전방에 급커브 지역입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친구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꼭 뭐 쌍용자동차를 사주지 않더라도 다 딜러들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사고자 하면 현대자동차에 연결을 하면 되고, 기아자동차에 살 사람은 기아자동차에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영업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기본급 없이 그냥 자동차를 팔면 그 파는 수당을 받는 딜러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자기 사무실에 전화를 쓰고 전단지를 쓰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의 그 자기가 딱 소속돼 있는 그 차가 제일 우선이지만, 그래도 고객들은 자기가 원하는 선호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꼭 쌍용자동차를 사야 된다 이런 걸 고집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있고 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색깔이 있고 어떤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색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많이 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구조가 자기가 생각하는 구조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이걸 꼭 사라 이걸 갖다가 강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호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타고 다녀야 생활에 활력이 있고 행운이 따르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행운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3년을 내 생활이 따가웠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모든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내 팜플렛과 전단지를 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명함을 전단지를 다 제가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사장님들한테도 차를 많이 팔았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쌍용자동차를 사주신 코란도 고객님들, 무쏘 고객님들, 레스턴 고객님들, 체험행 고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55살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에게 힘을 보태주셔서 여러분들이 제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자동차를 10대씩 팔고 어느 정도 영업력이 생겼을 때, 영업에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양산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제가 약 500m 전방에서 부동산에 맥부동산이었는데 그때 한 달에 100만 원 기본급을 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부동산에 취업을 하러 갔는데 여자분 3명, 남자분 3명이 왔더라고요. 기본급 100만 원을 주니까 뭐 안 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뭐 잘 사시는 분 사모님도 계시고 또 부동산 소장님도 계셨거든요. 자기 부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급 100만 원을 주니까 그게 오셨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자기 사무실에 갔다가 또 여기 왔다가 하면 되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다 뭐 대학 나오시고 똑똑
접촉하신 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맥부동산에서 진해의 과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피해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정말 돈이 돈을 버는 시대였거든요. 돈만 있다면 과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2,500에 샀다가 3,500에 샀다가 또 팔았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돈이 없이 내 손아귀에 돈이 없이 그 부동산에 갔는데 그 땅 딱지 같은 것도 아직 신도시가 상가를 짓고 아파트를 짓는데 그냥 산만 한 번 떠난 그런 상태예요.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고 전방에 사고 다발 중. 그냥 이제 이 터는 아파트다, 이 터는 상가다, 이렇게 그냥 구분만 되어 있던 아주 신도시가 허벌판이었을 때거든요. 아파트가 근 20군데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한 아파트 단지에 1,000세대가 들어서는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근 10,000세대, 20,000세대가 지어지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정말 돈이 돈을 버는 그런 때였는데 내 수중에 단돈 10,000원이 없다 보니까 그 속에 있어도, 그 부동산에 있어도 저는 아파트도 상가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냥 그 맥부동산에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전방에 커브 지역입니다. 바로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2,500이 되고 3,500이 되고 그런 때에 제가 그 과라 아파트 분양권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고 팔고 그 한 거 명의 변경하는 것을 한 달에 한 30개 정도를 제가 명의를 변경을 해드렸거든요.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프리미엄을 주고 그 과로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남들이 돈 버는 것만 그냥 지켜봤을 뿐입니다. 약 1km. 제가 경남은행에 15년을 다녔는데 진해가 진짜 허벌판이었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때 경남은행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이 고등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살 수도 있고 상가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을 사서 상가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대출이, 은행에 가면 은행을 15년을 다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대출이 되는 상태였는데, 그런 머리가 없다 보니까 서점에 가서 부동산 책을 사가지고 한 30권만 읽었어도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내가 진짜 100억 재벌은 경남은행 15년 다니면서도 100억 재벌이 되었을 거거든요. 그런 인생의 기회가 엄청나게 주어졌는데도 무지하다 보니까, 무식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없다 보니까, 돌아가는 머리가 없다 보니까 내 인생의 기회가 경남은행 15년 다닐 때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무식이 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부동산에 대해서 부자도 모른다 이러면 서점에 가가지고 부동산에 관계되는 책 30권만 사가지고 한 6개월만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읽기가 늦다 이러면 한 6개월만 그 책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눈에 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무식한 건 죄다, 무식한 건 제약이다, 가난은 죄다, 가난은 제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강사 자격증 따가지고 약 300m 전방에서
과속에 부산 시민공원에 주의하십시오. 가가지고 강연을 하고 또 회사에 삼부제를 잠시 후 하면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새벽 5시 거 나가가지고 오후 2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오후 2시부터 제가 막팀 7시 걸 나가는데 오후 2시에 끝나가지고 5시까지 또 오후 5시까지 또 출근을 하면 되거든요. 잠은 안 자고 중간에 그 3-4시간 남는 거 저는 시골에 일을 하다 보니까 시골에 그 논에 밭에 일하고 있는 엄마 아버지들한테 뛰어가가지고 성희롱 예방 강의를 했거든요. 택시 기사님들 휴게실에 가가지고도 성희롱 강의를 했었고 길에 짠디를 신고 있는 엄마 아버지들한테도 성희롱 예방 강의를 했었거든요. 언제 내가 기업체에서 성희롱 예방 강의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든지 노인증에 가가지고 노인증에 과일을 한 박스 이렇게 바나나, 딸기, 사과배 이렇게 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 20군데를 과일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니들한테 다 나눠드리면서 노인증에 한 20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성희롱 예방 강의를 연습을 했었거든요. 강사가 되려면 말을 자꾸 해야 내가 할 말이 생각나고 강의 스킬이 크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강사가 돼서 내 고객님들한테 내 관중들한테 말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1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유튜브 찍어 놓은 것보다는 지금은 100배는 더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혼자서 1시간 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물론 사투리가 심하고 서울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1시간은 어디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스킬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뭐 계속 80살까지 제가 유튜브를 요즘에는 유튜브로 말을 해서 돈을 버는 시대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댓글로서 돈을 버는 시대고 블로그 마케팅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몸으로 때우고 노가다를 해서 막 미친 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손발이 어스러질 정도로 노가다를 해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거든요. 이제는 자기의 말할 수 있는 컨텐츠만 있으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관중, 구독자들만 있으면 돈 버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유튜브에 내 생활을, 일상을 올리세요. 어떤 분들은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도 올리고 국수 끓이는 것도 올리고 요리하는 법, 스트레칭 하는 법, 산책하는 법, 스트레스 해소하는 법, 담배 끊는 법, 요가하는 법 이런 것도 올려가지고 다 돈 버는 시대가 됐거든요. 누구나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벌고 있는 유튜브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담으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꽃꽂이를 좋아하든지 골프를 좋아하든지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독서를 좋아하든지 영화를 좋아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취미생활을 다 올리면 됩니다. 뭐 집 청소하는 걸 좋아하면 정리정돈하는 걸 올리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달란트가 다 있어요. 자기 취미생활, 특기, 강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올려서 전 세계인이 같이 내 혼자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과 삶의 지혜와
비법들을 그냥 내가 죽음으로 해서 다 사장하는 거거든요. 도서관 하나가 무너지는 거나 똑같아요. 이 머릿속에 있는 짓이 뭐 한다고 죽을 때 가져갑니까? 다 유튜브에 다 올리세요. 다 전 세계인하고 다 같이 공유합시다, 공유.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어머니들한테 수제비 끓이는 집, 김밥집, 그냥 밥집 이런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 다 찍어가지고 다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찍어 올리라. 요리하는 거 핸드폰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업로드만 하면 된다. 썸네일은 내가 뒤에 차차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요리하는 거 손님들 김밥 주문하면 김밥 찍고 떡볶이 주문하면 떡볶이 찍고 만두국 주문하면 만두국 찍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식당들은 다 유튜브가 됐습니다. 뭐 꼭 지금 뭐 돈 벌어야 됩니까? 10년, 20년, 30년 식당 생활 하신 분들 찍으면 박막내 할머니처럼 1년에 매덕을 버는 유튜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언제 운이 튈지 몰라요. 시대가 맞아떨어지면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코로나로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스크 만드는 공장 기업체 사장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평소에 돈을 벌었습니까? 평생 동안 돈 못 벌다가 어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때가 오니까 소독하시는 분들, 소독 방역하시는 기업체 사장님들, 마스크 만드시는 기업체 사장님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는 인생의 대운이라는 게 3번은 옵니다. 3번. 별 볼 일 없는 수빈이도 경남은행 15년 대운 한 번 왔죠. 그리고 컨트리 캐디로 12년 이래가지고 5억 벌었죠. 대운 2번 왔죠. 쌍용자동차 10대 팔았던 것도 사소한 대운이었죠. 상가분양 20억 해가지고 20억 2번 계약해서 1년에 1억 벌었던 것도 그것도 잔잔한 대운이죠. 인생의 대운이 2번은 왔거든요. 지금은 내가 한 책협에 김도사님을 만나서 책을 쓰고 있거든요. 책 출판이 2번이 예정인데 한 거는 버킷리스트 23 해가지고 한 거는 원고를 김도사님께 제출을 했고 한 거는 또 지금 출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도 뭐 일하고 이러니까 한 꼭지에 6시간이 걸리던데 이제 2장 4꼭지 썼거든요. 이제 오늘 업무 8시에 9시에 마치면 밥 먹고 10시쯤 2장 5꼭지 이제 쓸 차례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4월 말까지 제가 원고를 탈고를 해서 5월 달에 4월 말에 빠르면 4월 말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4월 말에 제가 200군데의 출판사에 투고를 하면 저는 미다스 북스에 꼭 계약하고 싶거든요. 미다스 북스에 꼭 계약되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미다스 북스에 계약하였습니다. 상상이 꿈이 된다. 상상이 내가 생각한 것이 현실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미다스 북스와 꼭 계약하고 싶습니다. 1건도 미다스 북스, 2건 제가 캐디 생활 12년 했던 거 김도사님께서 한국 캐디 양성 사관학교를 차리기 위해서는 캐디 12년 한 거를 책을 꼭 써야 된다. 처음부터 한책협의 김도사님께서 캐디 12년 한 거 그거 적으라 했는데 도사님 나 싫어요. 나 도전하는 삶 알고 싶어요. 직장생활 36년 한 거 젊은이들한테 그거 가르쳐주고 싶다고. 대기업 취업하는 법 36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 어려웠던 거 상담하는 거 그리고 천직, 내 천직이 뭔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내 천직이 뭔지 그거 알려주고 싶다. 나는 도전하는 삶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김도사님한테 캐디 12년 한 거는 안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요 말라고 앉아 있냐고. 니 하고 싶은 거 니가 할 낀데 말라고 요 한채겹에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거는 김도사님 말 안 듣고 제가 하고 싶은 책 쓰고 있거든요. 내 인생 책 쓰고 있거든요. 그거 빨리 4월달에 다 써서 4월 말에 투고를 해서 출판을 시키고, 두 번째는 캐디 12년 해가지고 제가 5억 벌은 거 어떻게 해서 5억 벌었는지 여러분들한테 내 삶을 낱낱이 다 녹여내서 소녀 가장들도 10년만 일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10년만 일하면 5억 벌 수 있다. 가난에서 날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저는 소녀 가장들에게, 제가 33살의 소녀 가장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기 때문에 지금 이혼한 지 20년 되는데 이혼했기 때문에 소녀 가장들한테 나는 정말 애착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의료 받은 거는 소녀 가장들한테 1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더 보태가지고 저는 동사무소에 기부하거든요. 소녀 가장들에게 소년 말고, 소년들은 막 그냥 이리 굴리나 저리 굴리나 노가다 하면 먹고 사니까 소녀 가장들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소녀 가장들을 나는 5억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한국 캐디 양성 사관학교 네이버 카페에 한국 골든 티켓 캐디 양성학교 그거 오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제가 12년 동안 캐디 생활로 알고 있었던 내 인생을 바꾸는 비법들을 다 아니까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10명씩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스타벅스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 천직을 알고 싶은 분들, 인생을 도전하고 싶은 분들, 저도 54년 사는 동안에 지금 이 벚꽃이 막 지금 천국입니다. 천국. 가로수에 벚꽃들이 지금 꽃잎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여기가 천국인지 지상인지 모르겠네요. 천국을 지금 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유, 진해에 벚꽃이 한창인데, 제 고향이 진해거든요. 진해에 벚꽃들이 한창인데 앞에 가는 택시가 울산에서 왔네요. 우리 양산에서 한 30분 거리에 울산이 있는데 울산에서 먼 길로 요 벚꽃 구경을 왔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한국 골든 티켓 연구소 해가지고 다 차려놨거든요. 천직을 알고 싶은 분,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 54년 동안 내가 20억을 벌었던 경험, 누구나가 20억을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카페 한국 골든 티켓 연구소 차려놨습니다. 한국 골든 티켓 캐디 양성학교 차려놨습니다. 거기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10명 정도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적절한 장소를 다 가까운 곳을 부산이든 울산이든 이렇게 다 스타벅스의 장소를 정해서 제가 라이프 코칭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네이버 카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캐디 12년으로 희보가 수고해. 안녕.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시오. 아버지 수고하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약 300m 전방에 목적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캐디 12년으로 5억 버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써서 누구나가 소녀 가장들도 누구나가 5억 벌 수 있다. 10년만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면 5억을 벌 수 있다. 이걸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꿔 드리려고 합니다. 남은 인생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이제 회사에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김도사님, 한채겹의 김도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작가로, 강연가로, 메신저로, 라이프 코칭가로, 동기부여가로 인생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